당초 G7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됐었는데 예정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면서 어려워졌다고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예, 참 우리 국민으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죠, 분명히. 이미 이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예정이 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13일 날 개시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개시된 이스라엘-이란 충돌이 지금 격화되면서 네. 아마 미국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NSC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급거 귀국을 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정상회담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방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언급했듯이 그래도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정상적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한일 정상 만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는 여러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미 간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기회를 또 잡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즉석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번 G7 정상회의 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꼼꼼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기업들도 뭐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만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게 또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은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 우회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최진봉 교수님. 네. 첫 순방이고 전용기 탑승도 처음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가 열렸는데 상당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또 국내 현안에 대한 답변까지 오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랄까요? 표현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는 걸 또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 라이브로 다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편집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이 내보내기 싫은 내용은 뭐 빼내고 이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내보냈어요. 그거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투명하게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번 외교에서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의미 있는 기내 회견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무엇보다 첫 번째 외교 순방인데 사실 숨가쁘게 일주일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순방길에 오른 것을 뭐 피곤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것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어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계 국제 무대에 대통령이 가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박 3일이라는 일정이라는 것 대단히 타이트한 일정이잖아요. 하루밖에 잠을 못 자고 나머지는 비행기에서 주무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또 국제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통도 사실은 뭐 좀 껄끄러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성심성의껏 다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대하는 듯한 태도, 즉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 행사하는 그런 주체인 것이고 그 언론의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려고 하는 최고 지도자의 모습 자체가 새로운 변화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날 도착하자마자 바로 양자회담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사실 계엄 사태 이후에 정상 외교가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재개가 된 셈이고요. 그렇죠. 첫 상대국이 남아공하고 호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두 나라가 이제 이번에 G7 비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과 함께 초청된 7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두 나라가 공이 6.25 전쟁 당시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고마운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정상과의 정상 외교를 이제 스타트한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유민주 대한민국 정상 외교가 다시 가동됐음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남아공 대통령을 먼저 만났죠.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만났고 그리고 이어서 호주 총리를 또 대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호주와의 방산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 뭡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유엔사 부사령관을 하면서도 우리 한국 안보와 평화에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그 호주는 우리의 또 방산 중요한 소비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상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세계적으로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핵심 광물이 아프리카에 상당히 많은 상황이 남아공과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한데 주요 대화 의제가 어떤 것들이었나요? 어떤 것이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하 자원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 인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아공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도 이렇게 더 많은 좋은 한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고용 창출이 되잖아요. 네. 산업 발전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아공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와 인력과 그다음에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더 많이 남아공에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남아공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께도 그걸 요청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남아공과 우리나라 사이에 어떤 경제 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남아공이 이 올해 말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 의장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또 초청을 했어요. 거기도 이제 아마 가시게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남아공과 우리나라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 이재명 대통령이 늘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귀한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한 그런 회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남아공과 앞으로 우리가 협력할 분야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남아공에서는 우리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출해서 남아공에서 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바라고자 하기도 하고 우리의 협력 제안에 남아공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남아공의 어떤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만델라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고 예. 본인도 또 만델라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또 강조를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 지금 남아공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주도 국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공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그런 전도 유망한 그런 분야의 교육 훈련, 인재 양성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배우고 싶다.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말씀하신 대로 올해 11월에 G20 정상회의가 남아공에서 열리기 예. 때문에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라도 한국과 남아공 간의 협력의 그 비중과 수준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호주와 정상회담 분위기는 어땠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십니다. You're very kind. 친절하십니다. 지금은 또 경제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본격 대면 외교에 나서기 전에 이제 전화 외교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호주 총리와는 며칠 전에 실제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보다 얼굴이 미남이다라는 말로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딱딱할 수 있고 처음 대면하는 거니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미남이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답변도 you are very kind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이것도
것도 대화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협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뭐 짧게 협상이 이루어지니까 많은 것들을 오갈 수는 없지만 관계를 형성하면 다음번에 만날 때는 좀 더 가깝고 친근감을 느끼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대화의 기술 자체는 대단히 좋은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광물이 풍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을 수급받는데 대단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호주라는 나라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나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처가 되니까 관계 개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6.25를 얼마 안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호주가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던 나라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도 표현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외교 간에도 또 경제적 협력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혈맹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그 군대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지켜주는 건 혈맹인 거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호주와의 관계에도 긍정적 의미를 받을 수 있고 호주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방산, 그다음에 국방 이런 기술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국산이나 방산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키는 좋은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실제로 호주가 6.25 참전국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요 또 방산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분야에서 안보적으로 상당히 협력할 것이 많은 국가이기도 한데 실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호주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호주는요, 말씀하신 대로 6.25 참전국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동맹이고요. 오커스라고 하는 동맹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미국, 영국, 호주. 그래서 이 나라들이 세계 질서, 자유, 민주 질서,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확실히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지금 한국과 호주는 지금 외교의 격으로 보면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관계거든요. 예. 동맹은 아직 아니지만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협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방산협력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한화의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과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방산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레드백을 기치로 해서 우리 훌륭한 그런 방산 무기들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물꼬를 틀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예. 그 실제로 장기간 비행을 통해서 이제 도착 직후에 양자회담 2개가 이미 진행이 됐고 그리고 호주가 이제 심야 시간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이제 G7의 마지막 일정이 아마 리셉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의 자연스러운 조우도 이뤄질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만찬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좋은 게 아까도 아이스 브레이킹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딱딱한 외교적인 관계보다는 친근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또 다른 나라 정상들도 금방 바뀌진 않고 몇 년간 또 정상의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얼굴을 익히고 관계를 형성해 놓으면 다음번 회담이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푸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안면을 튼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서로의 인식이 되고 서로 간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급할 때 전화하더라도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번에 이제 만찬에 참석해서 캐나다의 주요 인사들 뿐만 아니라 초청 국가의 정상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앞으로 외교에서 중요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만찬에서 이건 엘버타주 주지사가 주최한 만찬이거든요. 정상들뿐만 아니라 캐나다 내각들도 다 오고요. 네. 그리고 드레스 코드가 뭐였냐면 정장 또는 전통 의상이었어요.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도 관심을 갖죠. 우리나라 한복이 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고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는 그런 요청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 외교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정상과의 부드러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좀 더 발전된 단계의 외교 문제도 또 복잡한 외교 문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만찬은 대단히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 정상과 대화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외교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이 정상 부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